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나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탄핵 이후에 이렇게 대선이 펼쳐지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에요. 예비 기간이었거든요. 분명 그 다음에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대선 때는 공약성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실제 지켜지는가 라는 거 꼭 첫 번째로 지켜보시고,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풍선 효과거든요. 필요하다라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언제든지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대표님, 대선 이제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아마 편집하고 올리시면 일주일도 안 남은 맞아요. 예. 이제 막 빨리 올려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 맞습니다. 정책 중에. 예. 특히 야, 이거 이번에 세금 정책 난리 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상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핵심이 되는 건 영상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꼭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듣고 가야 돼요. 첫 번째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선이 있으면은 여러 협회나 이런 데서 언론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 조사한 거 얘기 몇 개 말씀드리면, 건설 CEO분들 새 정부 정책 1순위 말했더니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 대출이랑 세금 좀 풀어주라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대출 아시죠?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되면 우리 대출도 못 받아. 미리 대출 땡겨야 돼. 그래서 대출을 받고 계세요. 막 이자 내가면서 대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허무하지만 갑자기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없었던 걸로 되거나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제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물론 이제 건설업체가 그런 의견 내는 게 뭐 알바야. 니들이 좀 그만큼 너무 무리하게 했잖아. 너희들 돈 벌 만큼 번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 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나에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주택을 사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믹싱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기사까지 왜 나왔을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도 또 이제 전문가 20명을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금융이랑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개선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제 세금 좀 풀고 대출 좀 풀어달라 이거죠. 이 양도세는 제발 거래 완화를 위해서 풀어달라.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또 저는 그거라고 봐요. 취득세 풀어야죠. 취득세 중과.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제 거래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바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결국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건설업계 관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계나 공무원 출신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 맞습니다. 또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부동산 카르텔이다. 맞아요. 아니면 뭐 집값 띄우기다. 맞아요.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저해 원흉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각 대선 후보들은 이런 세제 정책 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매수 심리랑 직결되잖아요. 부동산 세금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는 해오시고 계세요.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현상 유지가 아니었죠. 강화였죠. 그렇죠. 규제 강화. 규제 강화. 말 그대로 야,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돼. 규제로 때려잡아야 돼. 이게 좀 강했었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영향이 엄청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도 느낀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뭐 싱크탱크 분들도 연락이나 뭐 말을 줬겠죠. 조언을.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결국 그러면 낼 건 내게끔 하면서 현상을 그냥 유지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기가 많거나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붐이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중과세를 유지를 하고 너무 없는 지역은 말 그대로 좀 혜택을 주는 형태를 좀 유지를 하자라는 이제 아예 스탠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나 완화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경기 안 좋으니까 확 풀어줘야 된다라는 스탠스긴 한데 이걸 확 풀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알 수는 없죠. 결국 상황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좀 이제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유지, 양도세 및 취득세 유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 맞아요. 확실히 스탠스가 달라요. 규제를 좀 유지하면서 가자거나 폐지하거나 풀자. 그래도 그나마 좀 좁혀진 느낌이죠.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걸 규제 강화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 극단으로 가버리는. 더 세게 가야 된다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나마 이쪽으로 와서 그나마 좀 입장은 좀 좁혀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이재명 후보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열려 있다. 좀 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예 손을 웬만하면 가급적 대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이 살 때 처음에 결혼했다 하면 좀 작은지 네. 5구제곱미터까지는 뭐 취득세 감면해 줄게.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큰 집으로 가잖아요.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줘서 뭐 갈아타기 좀 용이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자녀들 출가하고 다시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이제 매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더 폭넓게 해서 이사하는데 세금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기본 전제는 한 1주택자에 해당해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세금을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최대한 내지 않게 하자라는 게 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 때려잡기만 몰두하면은 부동산 가격 전국적으로 들썩이는데 그러기에 돼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약간 실패된 것 같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세금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건 꼭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다 있을까요?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대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대선이 펼쳐지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에요. 예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기가 이제 대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대선이 안 되더라도 분명 그 다음에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6월 3일 날 대선 끝나면 6월 4일에 바로 대통령 취임이에요.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다음 바로 행정업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특히나 세금 정책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때는 공약성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실제 지켜지는가라는 거 꼭 첫 번째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월 19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월 달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토어제로 강남 3구랑 용산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 2년 안 하면 주택을 아예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효과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웅달책방 나와서 찍었던 게 3월 말에 그러니까 대책 나오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국토부에서 조사하겠다. 이런 불법 거래들 조사하겠다. 때려잡고 있겠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법 거래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5월 19일에 이제 바로 우려했던 데이터가 좀씩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풍선 효과거든요. 야, 강남 상구랑 용산 못 사면 옆에 거 사자. 마포 성수 가야지. 그렇죠. 마포 성수 가거나 강동 가거나 맞아요. 광진 가거나 결국 이제 한강 라인으로 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강북 효과는 확실히 풍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5월 19일 날 나왔어요. 토지에 따라서 강남 용산은 아파트 거래가 97.7%가 감소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거래가 안 되네. 네, 못 사는 거죠. 이 거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물론 실거래가일 수도 있는데 경매 거래 정도가 그나마 껴있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이걸 살려면 현금으로 다 넣고 자기가 실거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역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매수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 뭐 경기, 광명, 성남, 동대문, 구로구는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몰라요. 왜냐면 보도자료도 쓱 나오고 끝났어요. 5월 23일 불과 이거 촬영할 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죠. 네,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거 16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점검 TF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참석자들은 강남 상구나 용산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풍선 효과 발생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언제든지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나오네요, 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거죠. 야,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그 단어들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시행될 수도 있다. 시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거 편집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을 갑자기 6월 1일 전에 묶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6월 1일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를 내야 돼요. 아, 그쵸. 그날 주택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3주택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5월 예를 들어서 28, 29일에 묶어버려요. 네. 나는 이틀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갖고 있는 3주택자가 돼가지고 종부세 중과세를 내야 돼요. 아, 그쵸. 그건 그쵸.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건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6월 1일자에는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은 6월 3일이란 말이에요. 네. 하루 남아있어요. 하루 6월 2일. 설마 그날 묻겠냐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후보자가 지금 정부 기관들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기관과 과연 의견이 일치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관장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전 정부의 기관장으로 이제 재임 중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새로운 대선 후보자가 나타나면은 약간 전부 다 이 정책적인 변화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토호제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추가로 설정 안 하겠다는 얘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늦어서 빨리 해야지. 지금 늦었어. 풍선 나오기 전에 풍선 찔러야지. 라고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초가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건 좀 많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이거 6월 4일부터 이거 지켜봐야 된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우선 이거 얘기는 했지만 이거 쉽사리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오기 전에는 결정 내리진 못할 것 같기는. 근데 언제든지 이게 다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꼭 지켜봐라. 그럼 이게 묶이면은 또 사실은 주택 가지신 분들에게는 중과세가 시작되는 바라서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대표님 그럼 빠르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되면 부동산 세금 규제가 어떤 게 적용됩니까? 우선 취득세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가 됩니다. 8%, 그다음 세 번째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8%, 4주택 12%. 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2배 이상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 12억 이상부터.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지금 한시적 유예예요. 보유기가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해주고 있는데 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연장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세금적인 부분을 그냥 이 중과세 시스템은 지금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럼 이걸 유지를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유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시키면 이거를 과연 유지라고 봐야 되나? 강화 아닌가요? 네. 왜냐면 세금은 유지예요. 세금 정책은 유지 맞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난 거지. 그 세금이 적용받는 지역을 늘려버리면 되니까. 맞죠. 6월 과연 그러면 유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오게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대선 끝나고 중순경에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로 오프라인 강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세요? 6월 이제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선 이후에 네. 우리 부동산 어떻게 방향성 가져갈 거냐, 상속 증여는 어떻게 바뀔 거냐 그 얘기 한번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